1번부터 4번까지는 뉴턴의 운동법칙 우리가 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을 아예 끝장을 내기 위해서 문제 종류들을 거기다 쭉 깔아놨어요. 다음 주까지 해야 완전하긴 하지만 우리 책에 있는 필수 예제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일단 가능한 문제들 유형은 다 나온 상태거든 벌써. 그래서 이 유형들을 갖다가 오늘 차근차근히 밟아줄 테니까 아마 이따가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얘 10번을 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5번부터 할 때는 개념하고 문제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책하고 같이 갈 거니까요. 오늘 10문제밖에 안 풀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가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자고. 1번 문제는 상대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이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 공식은 이 상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죠. A가 보는 B의 속도. 물론 이걸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란 말이 들어가야 상대 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A가 보는 B의 속도 이러면 벌써 이미 상대 속도야. 그래서 A가 보는 B의 속도를 갖다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A가 B를 볼 때의 속도. A가 B를 볼 때의 속도. 공식은 B 거에서 A 거를 뺀다. 그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지. 근데 이거를 암기하기 좋게 하려면 이걸 나라고 하고 이걸 남이라고 하면 내가 보는 남의 속도가 되는 거고 내가 보는 남의 속도는 남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거. 남의 속도에서 내 속도 뺀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얹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지금부터 조작을 가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세 번째 줄에다 밑줄 그어놔야 됩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 S. A와 B 사이의 거리 S. 그 A와 B 사이의 거리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A가 보는 B의 위치. A, B 사이의 거리란 A에서 바라본 B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B의 위치값이 되는 거죠. A에서 바라본 B의 거리. B까지의 거리. 그게 A가 보는 B의 위치. 그런데 이거 위치값을 바로 그러니까 거리값을 S라고 했으니까 그 위치값도 S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S의 시간에 대한 변화, 가로분의 세로, 그 그래프를 한번 봐봐요. 이게 바로 그래프의 뭐냐면 기울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옆에 그래프의 기울기. 하필이면 이거는 속도입니다. 요거는 속도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A가 바라본 B의 위치를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되는 거고 델타 T분의 델타 S 이게 그래프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결국은 A가 보는 B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A가 보는 B의 속도. A가 보는 B의 속도. 알아볼 수 있겠지? 이게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가 바로 여기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되고 이 값은 B 거에서 A 거를 뺀 거죠. 이제 여기하고 접목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느낌으로 딱 봤을 때 에이 선생님 이게 0에서 10초까지 거리가 점점 줄었네요. 그럼 A가 더 빨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물리하고 딱 맞추기 위해서죠.
그 정도의 상식으로 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구조가 없이는 못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B의 속도는 항상 25m/s로 일정했다는 거죠. 두 번째 줄에다 밑줄 그어야 돼. B는 25m/s의 일정한 속력. 거기다 밑줄 딱 그어놔야 돼. 이건 안다 이거죠. 25.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구할 수 있게 돼요. VA. VA.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뭐 여기 가만 있어봐. 어이구 야 이거 잘 안 보이겠는데? 여기에서 VA를 여기다 다시 써볼게. VA를 쓴다 그러면 VA를 저쪽으로 넘기고 이걸 냅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VB 빼기 그래프 기울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의 속력이긴 해요. 그런데 0에서부터 10초까지 알고 싶고 0에서부터 10초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30초 10에서부터 30초 사이 그 다음에 30에서 40초 사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알아보라고 내가 이렇게 길게 쓰는 겁니다.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고. 얘는 25m/s. 근데 기울기 값이 처음에 10초 동안 10분의 100, 10분의 100, 10이죠. 근데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이걸 뺀다라고 했으면 플러스 35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초까지는 A의 속도가 35m/s입니다. 기억 맞았네. 알아보겠지?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30초까지는 기울기가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 10에서 30초까지는 25m/s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 거냐면 25m/s로 20초 동안 달렸으므로 500m. 이게 니은 답이죠. 디귿에 30초에서 40초까지 A의 속력은 여기서의 속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기울기만 처리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10분의 150, 15죠. 15. 그래서 처리해보면 10m/s입니다. 디귿 틀렸죠. 답은 1번. 자,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속도의 공식을 하나 알 뿐인데 문제에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조금 더 피곤했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도 금방금방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쉬우니까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숫자가 안 나오고 그냥 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해하게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얼뜻 보기에는 난감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쓰는 한결같은 방식을 쓰겠습니다.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고 D점이 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A점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있고요. A와 B 사이에 변화가 되는 물리량이 있고요. B의 물리량이 있죠.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값, B에 해당하는 값, A에서 B까지 해당하는 값.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야 되니까 칸을 생각할 때 잘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파란색이 더 중요해요. 여기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S는 VT를 쓰려고 하는 거지. S는 VT. 그런 다음에 이 T와 V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칸을 갖다 나눌 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숫자를 분류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분류했다면 지금부터 한번 나와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나와 있던 정보는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해봅시다. 처음 속도가 0이었습니다. A에서 속도가 0. C에서 32m/s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m/s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속도 칸에다 쫙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도 알면 좋겠다. 이 속도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으로 보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니까 여기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2초를 써놔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16m, 여기가 16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했군요. 여기를 X.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까? 이렇게 봐야 돼요. 칸을 어떻게 나누어서 정돈을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는 3초가 걸린다고 했어요. 여기는 3초. 여기는 몇 초가 걸리는지 안 가르쳐줬지만 결국은 물어봅니다. 니은에서. 이건 니은에서 물어보죠. 이렇게. 기억은 어딜 물어보냐면 가속도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것만 딱 알면 가속도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여기서 가속도를 뽑아낸다면 t분의 속도 변화, t분의 속도 변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가속도를 뽑아내게 되면 그 가속도가 항상 일정했던 거지. 이런 식의 구조로.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익숙한 친구들은 16, 2초, 8 이렇게 간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가 8m/s인 걸 딱 알게 되므로 야, 이거와 이거의 중간값이 8이야. 여기 16 이렇게 간다고. 그제? 그러면 야, 2초 동안 16이 변했어. 그럼 1초 동안 8이 변하겠어. 이 기억.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 변했는데 32에서 16을 빼게 되면 16이 변했는데 8이 2번 변했는데 2초 걸리겠는데 이렇게 니은.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3초 동안 속도가 더 변하면 38에 24가 더 변할 텐데 그제? 38에 24 1초에 8씩 변하니까 3초 동안 변했으면 24m/s가 증가할 텐데 24 여기다 더해주면 56이 되죠. 56m/s. 그러면 32와 56. 자, 이거 3과 5, 4. 2와 6 사이에 4. 이거 44네. 이렇게 곱하면 x가 딱 떨어지죠. 3, 42, 3, 42, 132. 이거 132m네. D급 틀렸죠. 답은 2번. 자, 그러면 어디가 빠졌냐면 여기 얼마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예요? 뭐 여기에서 16과 32의 절반. 근데 이때 16과 32의 중간이 어디야?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려. 48, 24군요. 곱하면 48. 이렇게. 당연히 48. 왜? 처음 속도가 0이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가면 이동거리는 1대, 3대, 5가 나와야 되는데 1대 3. 이거의 3배. 알겠지? 그렇게 가도 되고요. 1대 3대 5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 알아보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만 더 주면 선생님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산수가 느린 사람들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산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금방금방 옮겨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칸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생각보다 이제 빨리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 연습이 된 사람들이 금방 하지만 근데 x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공식 써도 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만약에 뽑아낸 상태라고 하면 처음 속도가 요게 32고요. 시간이 3초 걸린다고 했고요. 가속도가 8이고요. 시간 3초고요. 이거 계산해도 바로 답 나와요. 알겠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항상 썼던 이 방식. 알겠지? 이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수능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이걸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내신 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수능으로 이거 가져가요. 2학년 때 이제 제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야 물리 어려웠어 이제 이런 감을 가지게 되죠. 그때 성적을 잘 내면 물리 할만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 뭐가 더 유리하냐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하냐 그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과학으로 엄청 많이 갔는데 물리, 화학생물 중 하나와 물리지학 중 하나를 한다면 화학생물 중 생물, 물리지학 중 지학 이렇게 됐다고. 그제? 물론 그런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학이 작년 봐서 알겠지만 되게 어렵다고. 수능으로 가져갔을 때 지학으로 몰리는 효과를 분산시키고 차단하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일부러 어렵게 내는 문제가 발생했죠. 물리2 하는 애가 지원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물리2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신도 잡을 겸 수능도 같이 잡을 수 있게. 그래도 물리는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어려운 내용들 유체역학이나 돌림임 이런 게 줄었으니까 역학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과정 이것만 잘해주기만 해도 수능으로 가져가기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여름 때부터 정시가 확 늘어나요.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3번 문제. 이 3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3번 문제와 관련된 소재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림 가에 있는 B와 그림 가에 있는 A는 자석이래요. 이 자석이 왜 떠 있는 거냐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인데 얘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서로 밀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옆에 있는 그 투명한 통은 왜 갖다 놨을까요? 옆으로 이제 삐져나가지 말라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물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걸 좀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지표면으로 하지 말고 이 지표면을 얼마나 누를까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저울을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지면을 얼마 누를까요? 그 지면 대신 저울을 갖다 놓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바뀔 거야. 알겠죠? 지면을 누르는 힘이 의미 있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와 두 개를 똑같이 올리는데 자석이 아닌 이번에는 여기 벽돌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벽돌이니까 자석은 아니므로 다른 물체라고 하자. CD. 그래놓고 얘를 똑같이 올려놨을 때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대신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을 같다고 치자.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도 같다고 치자. 이렇게. 이래놨을 때 과연 얘는 두 개의 무게만큼이 눌릴 텐데 두 개의 무게만큼 눌릴까? 이 질문이 나와. 접촉이 안 돼 있으니까 혹시 안 눌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의구심을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칭성 있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A와 B에 작용하는 화살표를 싹 다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C와 D에 작용하는 화살표를 싹 다 그려봅시다. 이걸 가지고 저쪽을 판단하면 되죠. 그럼 가봅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일까? 비접촉력인 중력, 그리고 B와의 비접촉력인 자기력. 두 개가 있어요. 비접촉력. 그 다음에 저울과의 접촉력이 하나 더 있죠. 힘이 세 개. 중력은 아래쪽일 거고 B는 A를 밀어내릴 거고 저울은 A를 밀어 올리겠죠. 이것은 A의 무게니까 이렇게. 이것은 자기력이니까 B가 A를 미는 자기력이니까 F라고 써보자. 그랬을 때 B가 A를 미는 거에 반작용이 작용 반작용일 테니까 이것 또한 크기가 F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울이 밀어 올린 거니까 결국 저울을 A가 눌러서 오는 전압력에 대한 반작용이죠. 수직항력, 정확하게는. 수직항력인데 그 수직항력이 전압력과 같다면 저울의 눈금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울의 눈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울의 눈금. 나는 이것을 가라고 하겠고 이걸 나라고 하면 이게 가의 눈금이죠. 저울 눈금 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건 B가 비접촉력이 해결이 안 났어요. 그죠? 얘 중력이 하나 더 있어야죠. 그래서 중력은 M2G. 그래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얘부터 먼저 처리해보면 이거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M2G가 나와야 돼. 자기력. 그러면 이게 M2G야. 와, 이게 알고 봤더니 M1 플러스 M2G였던 거죠. 두 물체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알겠지? 결국 두 물체가 떨어져 있지만 상호작용은 했었던 거죠. 알겠지? 떨어져서 상호작용하는 바람에 결국 두 물체의 무게가 동시에 저울의 눈금이 되는 우리가 상식과 거의 같거든요. 그럼 CD. 얘도 힘이 3개. 어차피 왼쪽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C는 다만 여기서는 비접촉력이 2개였던 반면 여긴 비접촉력이 1개밖에 없어요. 비접촉력, 중력. 그 다음에 접촉력이 D가 누르는 거하고 저울이 밀어 올리는 거. 저울이 밀어 올리는 거와 아까 똑같이 하겠습니다. 얘가 지져 누르는 전압력이죠. 전압력. 이건 정확하게 전압력이고요. 이 전압력의 크기를 기호 표현상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작용이 여기에 수직항력으로 오죠. 이 또한 작용반작용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하고 같아야 돼요. 다시 여기에 중력이 하나 더 있을 테니까 이거는 M2G가 되겠고 다 준비됐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텐데 얘가 M2G하고 같아야죠. 얘가 M2G니까 얘가 M1 플러스 M2G죠. 결과는 같답니다. 되겠지, 그제?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3번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이 자기력으로 떠 있으니까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않을까? 네,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접촉해서 작용반작용. 자, 이거 봐요. 접촉해서 작용반작용. 얘는 접촉하지 않은 채로 작용반작용. 핵심은 작용반작용이지 접촉과 비접촉이 아니었던 거죠. 알겠지? 우리가 눈깔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죠. 하나는 접촉, 하나는 비접촉. 그러나 그 안에 흘러가는 모습의 힘의 구조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항상 이런 식으로 알아봐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기억. A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똑같다죠. 사실 가도 이거고요. 나도 이겁니다. 사실 이건 없죠, 이 문제.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이렇게 비교 분류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뻔했는데 어쨌든 뭐 이게 간격이 넓은 게 있고 간격이 좁은 게 있을 뿐 똑같은 구조예요. 전부 다 질량이 같다 그랬어요. 맨 꼭대기 줄에 질량이 같은 거다 적어놔야 돼. 질량이 같은. 자석들의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니은에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서로 작용반작용입니까? 이거 말이에요, 이거. 자기력과 중력은 작용반작용? 아니죠. 한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의 평형. 니은 틀렸죠. 디귿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저울의 눈금. 요거 같은 거. 그건 AC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과 같다 그랬죠. 이렇게. 중력의 합과 같다. 요 얘기. 알아보겠지? 답은 2번입니다. 디귿 하나 맞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의구심, 질문 하나가 생겨요, 학생들이. 3번에 대해서. 선생님, 그 B와 A는 자기력이 똑같다며요. A와 B 사이의 자기력과 A와 B 사이의 자기력과 A와 C 사이의 자기력이 같대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미는 힘이 F라고 하면 얘도 얘를 미는 힘이 F고 얘가 얘를 미는 힘이 F면 얘가 얘를 미는 힘도 F인데 선생님 이거 거리가 왜 달라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여긴 가깝고 여긴 먼데 힘은 똑같은데 어떻게 거리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육과정상 자기력을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소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더라고. 만유인력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자소의 개념으로 옮겨갈게. 봐봐. 예를 들면 여기 M1이라는 천체가 있고 여기 M2라는 천체가 있는데 다시 여기는 M1이라는 천체가 있는데 비해 여기는 M3가 있어.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질량의 곱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질량의 곱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F면 여기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도 F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F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거리는 다르지만 만유인력은 똑같을 수 있어요. 왜? M1 곱하기 M2가 다르니까. 만유인력의 공식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곱하기가 다르면 이것도 다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결국은 이 자석은 다른 자석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마치 물체가 질량이 다른 경우에는 거리가 달라도 힘은 같을 수 있어요. 납득되지? 요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의 경우 요거를 자석의 원소. 사실 자석의 원소는 알갱이가 아니라 전류예요. 전류. 자석 속에 전류가 있다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흘러야 돼요. 반드시. 이 안에 전류를 누가 흘려요? 자석 속에? 그 안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원자 뒤에 전자가 돕니다. 그게 전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지만 2단원에서 배워요. 우리가. 거기가 자성체 개념에서 배웁니다. 자성체 개념. 아마 겨울방학 때 공부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가는 바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단원 들어가게 되면 다 얘기하게 될 부분이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죠. 거리 문제 안 된다. 알겠지? 자석이 다르다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처럼. 요 정도면 되겠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까지만 가서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4번 하나만 더 가보자. 자, 이 4번 문제는 F는 MA 문제입니다. 대충 보면 알 것 같은데도 살짝 헷갈리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를 그림을 싹 다 그려줄 테니까 잘 표기해 놓고 이번 기회에 정지마찰력과 운동마찰력의 차이도 좀 구별해 놓으세요. 자, 이거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0입니다. 이게 0이. 멀리서 보면 그냥 물체 덩어리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철수. 이렇게 철수. 그런데 중간에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마 질량이 3배 차이 난대요. 거기에 3M짜리 철수가 M짜리 영희를 끌고 간다 그랬으니까 영희가 한 40kg이라고 치면 철수는 120kg이야. 이 조합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영희가 10kg짜리인데 영희가 10kg이면 너무하네요. 그죠? 영희가 20kg짜리 유아일 때 20kg짜리 유아일 때 아버지가 60kg이죠. 알겠지? 그러면 적절해요. 아빠가 이제 어린아이를 갖다가 얼음 빙판에서 이렇게 줄로 막 끌고 가면서 재밌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희가 문제가 뭐냐면 영희가 발 좀 한번 봐봐. 발. 저 안 갈래요. 그게 아니야. 그제? 저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미끄럼을 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땅바닥을 어디로 밀고 있냐면 영희가 땅바닥을 일로 밉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영희가 발을 일로 밀어놨죠. 그거 봐야 합니까? 안 봐도 상관없는데 볼 수 있다면 영희가 발로 여기를 이렇게 미는 바람에 땅바닥하고의 작용 반작용이 이쪽으로 반작용을 오게 만들어요. 이게 마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을 학생들은 대부분 운동 방향 반대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운동 방향 반대죠. 이게. 이것도 운동 방향 반대니? 이것도 마찰력이에요. 영희 때문에 오는 지면의 마찰력, 지면 때문에 오는 영희한테 마찰력이에요. 알겠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마찰력도 예외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땅바닥이 만약에 모래밭이라고 하면 모래알이 막 앞으로 막 튀어요. 앞으로 막 밀면서 발버둥을 막 친다고 치면 앞쪽으로 모래알이 막 튀는 거죠. 바로 이 힘 때문이에요. 그 반작용 때문에 영희가 이쪽으로 쭉 끌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 때문에 잘 안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마찰력이에요. 이게 운동 마찰력.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물론 영희한테는 장력도 있습니다. 장력을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여기다가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럼 철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발을 잘 보세요. 철수의 발. 땅바닥을 뒤로 밉니다. 이때 힘은 이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써보면 그 반작용이 이쪽으로 와요. 땅바닥을 밀면서 오는 반작용. 이렇게. 내가 화살표 표시를 다 했어요. 중력과 수직 항력만 안 그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 그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보면 영희는 질량이 m짜리고요. 철수는 3m짜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거든. 두 번째 줄 끝에 써 있어요.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가 A면 얘도 A라는 얘기는 R자 힘이 3배. 알겠지? R자 힘이 3배.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것보다 이거에서 이거 뺀 게 3배. 알겠지? 그 얘기인데 문제에서 정보를 보니까 영희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요건데 그게 F0래요. 그리고 영희를 줄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요건데 그게 EF0래. 하필이면 이것도 EF0지. 그러면 얘의 R자 힘은 물론 이건 이제 이것도 F0예요. 근데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나 이 힘은 영희한테 안 작용합니다. 영희한테 작용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거에서 요거를 뺀 값, 요거에서 요거를 뺀 값, F0. 알겠지? 이게 F0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 얼마 나와야 돼요? 3F0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3배니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2F0니까 3F0만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게 5F0였던 거지. 물론 이것도 5F0겠죠. 답 다 나오겠네. 그래서 기억. 영희가 줄을 당기는 힘과 철수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니? 영희가 줄을 당기는 게 이거고 철수가 줄을 당기는 게 이거니까 작용 반작용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완전히 처음부터 틀렸어. 뭐가 틀렸냐면 잘 봐. 영희가 줄을 당기는 건 사실 이거야, 이거. 줄을 영희가 당기는 건 이거야, 이거.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철수가 줄을 당기는 건 이거야, 이거. 요렇게 작용 반작용, 요렇게 작용 반작용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억의 두 힘은 요거하고 요거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오히려 힘의 평형입니다. 기억은 힘의 평형이에요. 철수가 줄을 당기는 힘은 물론 여기 써 있죠. EF0. 니은 맞았고. 디귿. 철수가 수평면을 미는 힘의 크기는 요거 5F0. 디귿 틀렸고. 답이 2번. 사실 이 문제는 다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 영희 대신 이렇게.
철수 대신 이렇게. 가끔 이소부화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어떤 말이 꽤 많은 당나귀가 주인님 제가 수레를 끌려고 했는데 수레를 끌면요 수레가 저를 끌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갔잖아요. 그래서 전 못 움직입니다. 이놈의 당나귀 그거 삶아먹고 싶겠지, 그지? 이소부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꽤 많은 당나귀라고 써 있는데 꾀가 많은 게 아니라 멍청한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보면 되게 똑똑한 줄 알지만 결국 알고 보면 멍청인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부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뭐 모든 부분에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겉보기엔 되게 똑똑해 보여. 저 주인이 자꾸 나한테 무거운 짐을 실는데 당나귀가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단 말이야, 자기 주인이. 당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져봤더니 등에 있는 짐이 다 사라진 거야. 알고 봤더니 소금이었어. 소금은 물에 빠지면 다 녹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자꾸, 이거 이소부에 나오는 얘기야. 당나귀가 자꾸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놈의 당나귀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이제 짐을 잔뜩 실었는데 알고 봤더니 솜이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날도 물에 빠졌지만 솜이 물을 잔뜩 먹게 되죠.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이제 고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재밌는 얘기였는데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보니까 슬픈 얘기더라 그거.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는데 당나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죠 그게.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자 봐봐. 당나귀가 수레를 당기려고 했지만 수레가 당나귀를 당기는 바람에 알짜임은 0이 돼요. 맞아 틀려? 틀려. 이거 봐. 알겠지? 알짜임이 0이 아니잖아요. 알짜임이 0이 아니잖아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려가게 돼 있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요 작용반작용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헛소리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거를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식의 자동차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캐러반? 하여튼 뭐 여기서 왜 이렇게 숙식도 할 수 있는 그거. 이런 문제로도 가끔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전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림만 바뀔 뿐이지 다 똑같은 문제죠.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로고처럼 대할 수 있게. 이번에는 이제 5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교재 13쪽 열어놓으시고요. 앞쪽에 역학 부분 다 풀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 교재는 왼쪽에, 프린트는 오른쪽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가면서 이해해 가보자고.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들어가 봅시다. 교재의 13쪽으로 가보세요. 외워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일단 외워야 될 게 3개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조금 이따 내가 여기서 이제 역사를 흘러가면서 간추린 이 흐름들을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일단 나중에 외워야 될 부분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기억하라는 거. 첫 번째 기억사항.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입니다. 그 책에다가 말로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영어로는 impulse라는 단어 때문에 I라고 썼지만 그냥 I를 충격량으로 볼 줄 알면 돼요. 얘는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왜 이래야 될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고, 그러나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쓰고 싶다면 그 힘을 정확하게 세 글자로만 만들어주면 이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평균 힘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아니라 평균 힘 곱하기 시간 이러면 맞아요. 그러나 그냥 힘 곱하기 시간이 아니라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값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1과 에너지까지 같이 가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 얘기가 13쪽, 14쪽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개념 1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암기사항 2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건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하고 같다.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거기 써져 있는 말에 의하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와 같다. 근데 앞쪽에 약간 좀 석연찮은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쓰면 가장 완벽해요.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 이게 운동량 변화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1% 안에 들기 위해선 전체 수험생의 1% 안에 들기 위해선 99%가 모르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게 암기사항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뜬금없이 웬 산업혁명일까? 18세기에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적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최초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철학자들의 머리를 아주 프레시하게 만들어 놓은 기관이죠. 사람들이 고생 노동, 마치 영혼을 갖다 팔아서 막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지는 게 대부분 다 노동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 철학자들의 머리를 확 휘감으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그 연구를 하기에 이르게 했고요. 증기기관이라는 건 알고 보면 이런 통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잔뜩 들어가지고 이쪽에 올려놓은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세련되게 얘기하면 이 통은 실린더, 여기에 뚜껑은 피스톤. 그래서 이 피스톤을 장치를 막대기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가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서 뭔가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수의 대부분의 일을 돌리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전동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사실은 이 안에 악마가 드글거린다.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 놨다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무식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야 뭐가 와가지고 때리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때리니? 거기에 알갱이가 있을 거야. 왜 알갱이가 눈에 안 보이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이 너무 작은 알갱이는 나중에 분자라고 불리게 됐고요. 분자 알갱이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충돌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엄청난 기구 속에는 충돌이라는 개념이 핵심이구만. 이거 하나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충돌이라는 생각이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건지 충돌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부터. 야, 이거
탄성력이 다른데? 괜찮겠지?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두 개의 공이라고 합시다. 이 두 개의 공이, 이거 지난주에 했니? 안 했지, 그지? 처음 듣는 얘기지? 이 두 개의 공이 충돌을 할 때, 띵, 어휴, 펴져야 돼. 하필이면 내가 여태까지 지우개를 갖고 놀았을 때 이렇게 안 펴지는 거 처음 봤어요. 충돌할 때 찌그러졌다 펴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다시 펴지더라. 모든 물질들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내 얼굴은 눌러놔도 잘 안 나와요. 이 이제 콜라겐이 다 맛이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베개에 줄 선대 여기에 이렇게 쫙 줄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 야 이게 뭐냐 되게 난감해했지만 15분이면 싹 사라지더라고 젊었을 때는. 지금 한번 줄 가면 하루 그대로 있어요. 좀 난감한 상태에 도달했더라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은 이제 화려한 벚꽃길로 접어들고 있겠지만 나는 이제 단풍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휘몰아치는 겨울이 올 텐데 이제 큰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나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뭘 그러지 말고 알겠지? 좋은 말 해주세요. 항상. 이게 충돌할 때 보면 얘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찌그러졌다 펴지는데 이걸 내가 음향으로 표현해 볼게. 충돌할 때 띵 이런다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기 시작해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야 봐라 이게 이제 충돌할 때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지 않겠니?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니까 띵 이런다. 우리 책의 15쪽을 봐봐. 충돌 얘기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15쪽에 나오는 보충 4번 옆에 그래프 똑같이 생겼죠. 무덤이 아닙니다. 이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힘의 변화예요. 충돌할 때 나타나는 힘의 변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17세기에 누가 지나갔냐면 바로 뉴턴이죠. 뉴턴이 벌써 이미 프린키피아라는 거대한 지식인의 위대한 문서를 남겨놓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 야 충돌을 하는데 혼자 하겠니?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하고 같이 한다면 그 사이에 작용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될 때 이쪽의 반대편 쪽으로 B라는 물체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 항상 매 순간 똑같게, 물론 요때와 요때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항상 그 순간에 A와 B, 그 순간에 A와 B, 그 순간에 A와 B 항상 같다는 거지. 힘의 크기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야 이게 면적이 같겠다 야. A의 면적과 B의 면적이 같은데 이 면적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인 적이 있나? 여기다 면적에다 이름을 붙이자. 어떻게? 이렇게.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에다 이름을 붙이자. 충격량 이렇게 붙이게 돼. 알겠지?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에다가 충격량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면적인 A의 충격량과 여기서 면적에 해당되는 B의 충격량은 같겠군. 다만 아무래도 이건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똑같겠군. 이렇게. 이 생각에 도달하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있어봐. 이게 충격량 이거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턴이 뭐라 그랬지? 힘은 MA라 그랬는데 F는 MA A가 이거잖아. 그제?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야 이거를 양변에다가 FT를 해보자. 그러니까 T를 양변에다 곱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런 값이 나오는데 야 이거 MV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새로 보네. 여기다 뭐라고 이름을 좀 붙여야 되겠군. 이름을 갖다 붙인다.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같아도 너무 같아서 짝대기 3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갖다 붙인다.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여서 충격량이라고 이름 붙인다. 정의한다.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인다. 운동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정의한다. MV로 운동량을 정의한다. 알겠지?
그렇게 여기다 운동량이라고 정의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P고 이거는 처음에 P니까 이 두 개의 차이네. 이게 뭐지? 이걸 평균임이라고 본다면 평균임 곱하기 시간이 뭐지? 평균임 곱하기 시간이 뭐지? 충격량. 아, 이게 충격량이군. 그럼 충격량은 뭐하고 같지? 운동량의 변화와 같군. 운동량의 변화.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을 뺀 거.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군. 1, 2, 3번 다 나왔네요. 그죠? 흐름을 보면서 말이에요.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 야, 이게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 충격량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와 B의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군. 다만 얘는 증가할 때 얘는 감소했을 테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야 똑같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일어났죠. 그 작용, 반작용 때문에 충격량이 같아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자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군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을 마무리를 한번 줘봅시다. A의 운동량 변화에다가 B의 운동량 변화를 저쪽 변으로 넘겨주면 이게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합친 값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린 이게 운동량의 합이고요. 그것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 운동량의 합은 써보자. 운동량의 합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그 얘기죠. 이름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책의 흐름을 쫙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면 다시 한번 봐봐. 13쪽에 개념 1번 정의였죠? 14쪽에 개념 2번 이거죠, 이거. 요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접목시켜가지고 결국 충돌할 때 작용, 반작용에서 충격량이 같으니 운동량의 변화가 같을 거고 결국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16쪽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16쪽. 책의 흐름을 다 따라갔는데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마무리를 줘보면 야, 충돌할 때만 그러겠니?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충돌만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힘을 주고받는 상황이면 다 되겠군. 힘을 주고받는 상황이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군. 그럼 충돌뿐만 아니라 분열, 갈라지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의 개념 4번. 이거 이제 응용 문제를 풀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융합,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이런 현상들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결국 이 단원의 핵심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작용, 반작용, 충격량이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 같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 원리를 한꺼번에 기억하고 있다가 요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문제에다 바꿔놓은 걸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목표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 볼 테니까 아직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요 문제, 요거 가지고 계속 따라가 볼 테니까 5번부터 가봅시다, 이제. 5번부터 갑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개념을 활용하는지 운동량과 충격량 암기사항 3개 그리고 걔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흐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5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1kg짜리라고 하는 A가 속력 10m/s로 가고 있는데 B라고 하는 2kg짜리가 정지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A와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야. 그림 가의 모습이죠. 그러면 충돌하는 모습이 지금 문제는 없지만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A가 B에게 접촉해서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접촉해서 반작용을 주게 되는데 하필이면 A가 B하고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면 B도 A하고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죠. 철수가 영희하고 악수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초면 영희도 철수하고 악수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초죠.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 똑같아야 돼요. 결국 이렇게 곱한 값, 충격량. 이렇게 곱한 값, 충격량 똑같다는 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결국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똑같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를 취하면 완전히 같고요. 하필이면 A의 운동량의 변화와 B의 운동량의 변화도 같겠군요. 다시 써봤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다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그림 나와 같이 된다는 건데 1kg짜리 A가 V가 되고 그 다음에 2kg짜리 B가 4m/s가 돼요. 여기까지 해놨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볼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일단 가장 필요한 개념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의 운동량은 1 곱하기 10 이게 운동량. 여기는 운동량이 0 이렇게 곱한 값. 여기서의 운동량은 V 1 곱하기 V니까요. 여기서의 운동량은 8. 그러면 A가 운동량이 변한 건 이만큼 B가 운동량이 변한 건 이만큼 플러스 8 변했어요. B가 플러스 8이야. A는 마이너스 8이죠. A는 마이너스 8. 그러면 10에서 8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이므로 얘가 2m/s라는 걸 알게 되죠. 기억 맞았죠? 그러나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A의 운동량 변화와 B의 운동량 변화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에 운동량을 합친 값 10 플러스 0 이거는 여기에서의 운동량 V 플러스 8 이거 같아야 되니 V는 2군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겠지, 그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가 같아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쓴 원리에 의하면 이걸 쓰는 방식, 요걸 쓰는 방식이 요거고 이걸 쓰는 방식이 요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죠? 결국은. 자, 그 다음 니은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하기 전과 후가 같니?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하기 전과 후가 같니? 무슨 소리야? 그죠? 같긴 뭘 같아? 니은 틀렸죠? 디귿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만큼이죠. 따라서 8입니다. 6이 아니죠. 디귿 틀렸고 답은 1번. 필기 좀 하면서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것처럼 한다 그러면 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kg짜리 A가 달려가고 있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래프 나를 보니까 2초가 될 때 충돌했나 봐요. 그래서 A가 가다가 속력이 바뀝니다. 거기에 기울기가 속도인데 2초까지 A의 기울기 2초까지 A의 기울기 얼마 나와요? 4가 나옵니다. 기울기를 찾아서 요걸 찾을 수 있어요. 기울기를 찾아서 요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2kg짜리인데 얘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얘 운동량은 없었죠. 이제 이거 생략합니다. 이거 생략하고 이제 바로 그림을 더 그려보면 1kg짜리 A가 충돌한 다음에 2초 후죠. A가 가는데 2초에서 4초까지 8에서 10m까지 갔어요. 2초 동안 2m를 더 갔다고. 그럼 얘는 1m/s 했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보고 이게 1m/s라는 걸 찾아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인데 자, 여기 이 방법을 계속 써보자.
선생님 그거보다는 더 하는 게 더 빠른데요.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걸 요구합니다. 이래야 감각이 더 빨리빨리 와닿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겠지만 그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서 자꾸 연습할게. 4에서 1이 되었다. 3 줄었다. 3 늘어야 한다. 그럼 여기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의 속도가 2분의 3이 돼야 한다. 그럼 곱하면 3이 딱 되죠. 그래서 이 속력을 알아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2초에서 4초까지 속도가 2분의 3이므로 2초가 지나면 3m를 갑니다. 2초가 지나면 3m. 따라서 거기에 B는 8m 지점에서 11m 지점까지 가게 될 거예요. 2초가 걸렸으니까 3m. 그래서 거기 10 위에 있는 점선의 B의 위치값은 11입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기억은 이걸 물어봤고요. 기억. A와 B가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이게 3, 이게 3, 요게 1, 3배. 니은 틀렸죠. 3배.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 디귿 틀렸죠. 답 1번. 칠판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쪽을 지우고 이쪽에다 계속 풀어보자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해가지고 이거 계약도 어차피 연기할 것 같은데요.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온라인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를 넘어서 기말고사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집니다. 딴 애들은 지금 맥 놓고 놀고 있겠지만 학원 나온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럴 때 위기를 기회로 쓰세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물론 참 기회주의자군요.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는 것도 기회주의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기회주의자고요. 좋은 부모님한테 태어난 것도 기회주의자거든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좋은 기회를 이용하자는 거지. 조금만 더 열심히 가보자고. 7번 문제.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갈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3kg짜리 A가 5m/s였는데 1kg짜리 B가 왼쪽 방향으로 3m/s로 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충돌을 했는데 세 번째 줄에다 밑줄 그어야 합니다. 속력 V로 함께 운동. 속력 V로 함께 운동. 융합했단 얘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열과 융합. 그중에 융합. 알겠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얘는 이제 몇 킬로그램짜리가 되냐면 4kg짜리가 됩니다. 3kg 플러스 1kg. A와 B 한 덩어리가 되죠. 걔가 V로 간댄다. 여전히 운동량 보존 법칙의 원리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뭐 일단 쉽게 간다 그러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15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왼쪽이요. 알겠지? 왼쪽. 그래서 합이 12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4 곱하기 12가 나오려면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바로 V라는 걸 알 수 있죠. V는 3. 기억 맞았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죠?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바로 풀어놓고 니은으로 가보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이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써놓긴 했지만 3kg짜리가 3m/s로 가고 있으며 플러스 1kg짜리가 3m/s로 가고 있어요. 이 소리야. 4, 32, 9 플러스 3, 12. 똑같죠, 그죠?
그래서 A가 변한 건 이렇게 변한 거죠. 15에서 9로. 15에서 9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변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 플러스 6이 변했죠. 원래는 똑같습니다. 알아보겠지? 예, 충격량은 6입니다. 니은 틀렸죠. 자, 그 다음 디귿의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도 6이죠. 답은 1번. 자,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문제들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 8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될 겁니다. 소재가 그림이 확 달라져요.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 2P라고 돼 있는데 그냥 2라고 합시다.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합치면 1.5. A와 B의 운동량을 합치면 1.5. 그래서 나중에 A와 B의 운동량을 합친 것도 1.5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가 딱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충돌한 다음에 A, B의 두 개의 그래프 중 한 개를 뺍니다. 알아봐야 돼요. 알겠지? 그 그래프 한 개를 알아볼 수 있게 여긴 다 그려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억. 충돌하기 전에 속력은 A와 B가 몇 대 몇이니? 자, 이거 한번 찬찬히 가볼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을 우리한테 가르쳐줬고 질량을 가르쳐줬으며 속도를 물어봤다. 이거죠. 충돌하기 전에 A와 B가 운동량이 2P와 마이너스 2분의 1P였는데 질량이 몇 대 몇이라 그랬냐면 2대 1이라고 했고 2대 1. 그래서 속도가 만약에 이게 V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입니까? 아니지. 이쪽을 V라고 할까? 뭐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숫자를 좀 간단하게 쓴다면 여기를 V라고 쓰면 야 이거보다 이게 4배거든? 이거 2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돼줘야 돼. 이렇게 가야지. 알겠지? 그래서 속도는 A가 B의 2배. 기억 맞았죠?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는 1.5P. 니은 맞았지? 디귿에 충돌한 다음에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니? 자, 이게 묻는 게 뭐냐면 디귿은 운동량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인 거 알아보겠니?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A와 B가 다 플러스 운동량이 나왔으니 속도도 플러스 방향일 거야. 같은 방향이야. 디귿 맞았지? 답은 5번. 자, 이제 9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질량이 M, 거기다 밑줄 닦고 나요. 질량이 M. 2T가 될 때 이물체의 속력은 얼마겠니? 2T가 될 때 그래프를 따라가 보니까 운동량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2T일 때 운동량은 P0라고 했다. 질량은 M이라고 했다. 그럼 2T일 때 속도는 얼마겠니? 2T일 때 속도는 얼마이겠니? M분의 P0. 기억 틀렸죠? M분의 P0. 니은 3T에서 5T까지 밑줄 그어봐요. 충격량의 방향. 거기다 밑줄 닦고 나. 충격량의 방향. 이퀄 충격량의 방향 이퀄 힘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 이퀄 힘의 방향. 왜? 충격량은 FT인데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므로. 이것 때문이에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니까 니은을 해석해보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니? 라고 묻는 거야.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니? 그럼 속력은 느려지겠지. 니은 맞았군요. 운동량이 주는 건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디귿에 4T가 될 때 가속도는, 자, 4T가 될 때 가속도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 나오는데 별표 쳐놔요. 9번 디귿. 4T가 될 때 가속도는 왜 난데없이 가속도일까? 자, 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운동량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를 시간이라고 만들었을 때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만약에 이거를 VT로만 본다면 이 가속도가 될 텐데 기울기가 VT로만 보면 가속도가 될 텐데 실제로 질량이 곱해져 있으므로 M이 곱해져 있으므로 이게 돼요. R자 힘입니다. 기울기는 R자 힘. 그래서 이 그래프의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R자 힘.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이 기울기 값이 얼마 나오게 돼 있냐면 기울기 값이 3t에서 5t까지 그러니까 4t에서의 기울기가 3t에서 5t까지의 기울기니까 2t 동안 운동량이 p0만큼 변했다. 이게 기울기죠. 그래서 가속도는 EMT분의 P0 EMT분의 P0 디귿 맞았죠. 답 4번. 독특하지 문제 그제? 이런 유형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아, 10번 문제는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류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풀면서 혹시 확인했어요? 오류?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C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A가 있었고요. 여기에 B가 놓여 있는데 A 혼자 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B가 있는 지점까지 A, B 사이의 거리만큼을 간다는 얘기거든. 그게 몇 미터냐면 16미터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16미터인 지점인가 보지. 그런데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충돌하고 나서 A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오다가 0인 지점에 가가지고 C하고 충돌한다고 돼 있는 거야. 그게 6m 지점. 6초가 되는 순간. 6초가 되는 순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요. 좀 수정할게. 10번 문제 첫 번째 줄에 수평면에서 0초일 때가 아니라 0에서 2초 사이일 때. 0에서 2초 사이에. 0에서 2초 사이에. 0에서 2초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만 바꿔놓으면 여기다 줄자를 쫙 깔았을 때 줄자의 기준점을 여기다가 잡아놓는다는 거고 줄자를 이렇게 깔았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6이 되는 지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에 0과 16 사이에 A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 지나가고 있다가 16인 지점에 가서 B하고 충돌하고 다시 0인 지점으로 돌아와서 C하고 충돌했다 그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A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A는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충돌을 해가지고 일로 돌아가서 다시 C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든? 이때 옆에 그래프를 딱 보니까 A의 속도가 2초까지 8, 이게 8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2초에서 6초까지 마이너스 4. 요즘 분위기가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건조해지나 봐. 내가 이제 말을 막 세게 하다 보면 여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말을 세게 하다 보면 성대가 반작용을 계속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에서 8이었다가 마이너스 4가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4를 유지하고 있다가 되튕겨 나갔는데 6초에서 9초까지 6m 갔으니까 이게 2m/s.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죠? B하고 충돌하기 전과 후, C하고 충돌하기 전과 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가봅시다. A의 속력은 1초일 때, 요거 8초일 때가 요거 2, 그러니까 4배. 기억 틀렸죠? 자, 그 다음 니은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와 충돌할 때가 A가 받은 충격량은 B와 충돌할 때가 C와 충돌할 때의 몇 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보면 A의 충격량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면 되고요.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를 구하면 되고 A의 질량이 2kg짜리이므로 B와 충돌할 때 282, 16에서 248, 마이너스 8까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16에서 8까지. 근데 이게 비례식이기 때문에 질량은 어차피 여기서도 2kg, 여기도 2kg거든. 그러니까 굳이 다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얼마 변한 거냐면 24 변했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변했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이쪽으로 변했으니까 2는 4까지, 플러스 4까지. 따라서 여기는 12만큼 변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운동량 변화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 A의 운동량 변화가 24와 12, 2배입니다. 2배. 니은 맞았죠. 다음 디귿에 A와 충돌한 다음에 속력은 요거 이제 헷갈리겠는데요. A와 충돌한 다음에 속력은 B가 자 이거 봐라. 이렇게 달려오던 A가 B하고 충돌하고 B는 얼마가 됐을까 이 얘기야 속도가.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다시 C하고 충돌할 때 A가 운동량이 이렇게 변할 때 C는 속도가 얼마 됩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만 딱 그리면 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야 인식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한번 요걸 해결해 볼게. A의 운동량 변화가 얼마 일어났냐면 282, 16에서 248 요걸로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24. 그럼 이거 플러스 24가 돼야 돼. 맞지? 이게 플러스 24가 돼야 되는데 B가 8kg이니까 83, 24 이거 3m/s가 돼요. B가 3m/s. 요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 C는 A가 요만큼 변했죠. 12. 그런데 C가 6kg이니까 12만큼 변하려면 이게 2m/s. 이렇게 돼야 돼. 3배가 아니죠. 그지? B가 C의 2분의 3배죠. 디귿 틀렸지? 다 됐지, 그죠? 이게 이제 10번 문제를 여러 각도로 풀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결국 여러분들한테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 같니? 라는 질문을 한 거와 똑같아. 운동량 변화가 훨씬 유리하죠, 지금. 예,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10번 같은 것들을 예를 들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내가 좀 서둘러서 왔는데요. 요거를 끝내고 우리가 책에서 나가야 될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왔어요. 교재로 가봅시다. 야, 그게 몇 번까지였지? 우리 저번에 한 게? 지금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거 없는 사람. 교재에 뉴턴의 운동 법칙. 요게 뒤에 문제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다 됐어? 다 있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혹시 안 갖고 왔을까 봐 가져왔는데? 다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지? 그게 뭐야? 4번? 4번? 우리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 14번? 그러면 이게 번호가 내 책이 이게 원래 책이 있어. 이렇게. 이 겨울방학 책은 이렇게 안 써 있어. 여기 기본서라고 써 있어. 겨울방학 책은. 근데 이제 그 책하고 달라졌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번호가 쭉 연속으로 가거든. 근데 나도 이걸로 봐야 되겠구나. 4번.
거기에 지금 문제가 4번하고 5번하고 6번. 이거 어려운 것만 남아있네요. 그동안에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빨리빨리 가자. 칠판 다 지울게요. 뉴턴의 운동법칙편의 문제 4번. 이 문제 4번을 풀 때 웬만하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번째 줄에다 밑줄 딱 긋고 가야 돼. 일정한 속력 V. 일정한 속력 V.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내가 질량을 갖다가 가능하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름은 옆에다가 그냥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서. 자, 이때 이게 등속도 운동하려면 하나의 개로 봅시다. 우리 전체의 개로 보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체의 개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3m짜리가 매달려 있으니 R자임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왼쪽에도 3m 있어야 돼. 여기가 2m이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요. 전체의 개로 보면 R자 힘이 0이어야 되니까 오른쪽 3m, 왼쪽 3m. 그래서 B의 중력은 2mg. 니은 맞았죠. Q가 B를 당기는 힘이 이건데 요게 2mg니까 당연히 이것도 2mg가 나와야죠. R자 힘은 0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도 2mg가 나와야 돼요. 2mg. 근데 이게 중력이 또 있습니다. mg. 비접 중력이죠. 따라서 3mg가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3mg. 그러면 이쪽으로도 당연히 동일한 줄 양쪽 끝에 3mg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3mg가 나와야 되는데 딱 맞군요. 이 구조였던 거죠. R자임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가보면 P가 A를 당기는 요거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요거죠. 같지가 않습니다. 요게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죠. 니은에 Q가 B를 당기는 거 여기 있죠. 요거 EMG고요.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주어 목적어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따라서 작용 반작용은 절대 아닙니다. 디귿 틀렸죠. 참고로 내가 답지가 없는 관계로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자, 넘어가 봅시다. 문제 5번. 빗면 문제가 나왔을 때 빗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빗면 위에 놓여져 있는 물체가 질량 m짜리고 각도가 세타일 때 중력과 수직항력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합쳐서 놓으면 반드시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나오게 돼 있다. 이 정도 암기. 알겠지? 이걸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면 여기에 이제 질량 m짜리가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가 2kg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력은 빼도 박도 못하고 20입니다. 20N. 그런데 우리가 줄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깐다고 치면 이건 플러스 20, 이건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물론 선생님 그 mg 사인 세타를 그냥 f라고 간단하게 쓰면 안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를 치환을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가능하면 요렇게 놔두세요. 그래서 얘의 가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속도가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가속도가 처음에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속도라는 게 m과 2가 총질량이고 거기에 20 빼기 mg sin 세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요게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뒤에 0.5m를 이동하는 순간에 줄이 끊겼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는 장력이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장력이 없게 되니까 얘가 R자 힘이 그냥 mg sin 세타. 아까는 R자 힘이 이게 아니었어요. R자 힘이 이 두 개의 합이죠. 근데 이제는 R자 힘이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게 돼 있냐면 이때 가속도는 하필이면 또 마이너스 5랍니다. 이유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줄자를 이렇게 깔아놨다면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총 질량이 m인데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mg sin 세타. 그래서 m을 이렇게 지우고 나면 g sin 세타가 5예요. 그 얘기야. g sin 세타가 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g sin 세타가 5예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딱 들어가면서 m에 대한 1차 한 개의 방정식이 되죠. 이론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숫자만 정리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 m 플러스 2가 20 빼기 5m이 되는군요. 따라서 6m은 18이므로 m은 3kg. 답은 5번이죠. 조금 피곤했지, 그죠? 요거 때문에 피곤해요. mg sin 세타. 익숙해져야 됩니다. 빈면 계속 나올 거니까. 자, 마지막 6번. 여기를 지우자. 자, 이제 6번 문제가 이거 참 현란하군요. 문제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되니까 내가 거기 사람 손으로 붙잡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줄로 잡아맨 거나 사람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 상태에서 이쪽에 B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C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이때가 바로 옆에 그래프에서 보면 0초가 될 때까지야. 0초가 될 때까지. 이게 처음 상황이야. 그랬다가 이렇게 잘라야지. 그랬다가 가속도가 이제 2m/s 제곱이 되는 0에서부터 2초까지. 0에서부터 2초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손을 없애요. 손을 딱 없애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효과인 거기에 F라고 써 있는 값. 그게 사라져 버려요. 힘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뚝 끊는 순간 더 이상 이 힘은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손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힘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는 이제 딸려 올라가게 되고 B와 C는 이제 줄기차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이때의 가속도가 2m/s 제곱입니다. 물론 이때는 정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정지를 유지, 얘는 가속도가 2m/s 제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R자임 0, 가속도 0, 0 가속도 2. 알겠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랬는데 2초가 지난 다음부터 2초에서 3초까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면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A는 계속 끌려 올라가고 있었고 B가 이제 더 내려와 가지고 C가 바닥에 닿아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BC 사이에 줄이 흐물흐물해져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이에 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게 장력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방법을 두 군데서 표시했는데 손으로 붙잡고 있다 뗐다. 줄이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식으로. 문제 응용력이 살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 역시 R자이면 0, 가속도가 0이죠. 문제를 보고 이렇게 3단계로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불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질량이 같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에 질량이 똑같아야 R자임이 0이 돼가지고 등속도 운동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풀면 바보가 될 겁니다. 전체를 다 보시고 편리한 데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그 얘기야. 알겠지? 평가원이 이런 짓을 해요. 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현명하게 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가 같다면 야 이거를 A로 봐도 되겠네. B의 질량을 A로 보자. 이름을 A로 보는 게 아니라 질량을 A로 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거 A와 A 이거 똑같네. 여기에 중력과 이쪽 중력이 상쇄될 텐데 중력이 똑같네. 결국 이 가속도 2를 만든 얘는 총 질량이 2A 플러스 C 전체 질량이죠. A가 2개, C가 1개. 거기에서 C의 무게밖에 없어요. 이거의 무게와 이거의 무게 상쇄되니까. 결국 이거의 무게 10C. 이게 뭐냐면 C 곱하기 중력 가속도. C의 무게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A와 C의 관계가 나오네. 맞지? A와 C의 관계. 한번 해결해 볼까? 정리해 보면 4A, 2C, 10C, 8C, 4A. C는 A의 2분의 1배. C는 A의 2분의 1배.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A. 그래서 A, 2분의 A. 알겠지? 이런 식의 질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A고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력과 여기서의 중력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의 힘과 여기서의 CG가 똑같으면 되겠네요. F와 CG가 같으면 돼요. 따라서 기억 맞았죠? F의 크기는 C의 무게와 같다. 기억 맞았고, 니은 A의 질량은 C의 2분의 A의 질량은 C의 2배니 A의 질량은 C의 2배. 딱 맞네요. 그죠? 여기서 풀어놨지? 니은 맞았고요. 1초일 때 1초니까 여기에요. 1초 여기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 요거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 요거 이게 요거보다 큽니까? 이게 크고 이게 작입니까? 여기서 판단하려고 딱 봤더니 이게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이게 R자임이 분명히 아래쪽이긴 해. 그러니까 이쪽 힘보다 이쪽 힘이 더 커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B의 무게가 하나 더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거보다 이게 작긴 하지만 결국 이거 하나보다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더 클 수도 있다. R자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못 알아보는군요. 그죠? 빨리. 그래서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더 쉬운 방법. 여기에 있는 이 장력을 이걸로 보자. 요 장력. C에 작용하는 장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장력을 이걸로 보자. 요 장력. 그래서 요 장력이 요 장력보다 큽니까? 그 얘긴데 이게 Ag거든, Ag. Ag보다 이게 이쪽으로 빨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지. 이게 Ag보다 크다. Ag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장력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CG보다 작은 거. CG보다 작은 거. 근데 CG가 AG보다도 작아. CG가 AG보다도 작아. 그래서 얘보다 작고 그거보다 더 작고 그거보다 더 작아. 알겠지? 따라서 확실히 작고 커. 디귿 맞았지? 조금 피곤하죠, 그죠? 하필이면 이런 게 모평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으면 이거 생각하는데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이거는 이제 접어놓으시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조금만 더 가자. 조금 바쁠 때 바쁘게 움직이자고.
자, 오늘 나간 운동량과 충격량 81쪽. 네. 아, 그래요? 교재 필요한 사람? 조금 늦었구나. 아, 진짜? 일과 에너지를 받았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저번 주에 그럼 나간 거야? 지금 없는 사람. 운동량과 충격량.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81쪽으로 갑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교재에 딱 두 문제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허용되는 한에서는 딱 두 문제. 15번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고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같이 가자고. 이제 거의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그 서바이벌 3회 이제 드디어 나갔는데 이제 제대로 옹골차게 다시 풀어봐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봐야 되고 앞에 서바이벌 1회, 2회 나간 거에 운동량과 충격량을 충분하게 못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업만 줄창하는 게 아니라 개인 클리닉을 좀 도와줄게요. 수업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뒤에 시간을 좀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서바이벌이 또 있거든. 그걸 나눠서 푸는 과정에서 자신이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선생님한테 개인 클리닉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도 같이 있을 겁니다. 조교 선생님한테 나한테 계속 애들이 몰리면 질문이 힘들다 싶으면 조교 선생님한테 가도 되고, 알겠지? 갔다가 이게 조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선생님보다 좋은데?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나한테 다시 오면 되고,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자고. 문제 14번 가보세요. (81쪽) 문제 14번.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할 겁니다. 이게 이제 학평에서 나온 문제인데 2013년에 조금 오래되긴 했죠, 연식이. 그래도 문제 참 좋아요. 일단 그래프 가를 보면 여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옆에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운동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VT 그래프로 본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질량이 곱해져 있으니 알짜 힘이었다. 이 얘기야. 알짜 힘.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A로 봅시다. 하필이면 가속도라 그래서 우리가 A라고 썼는데 그걸 또 A로 보겠대. 잘 됐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 나의 기울기인 얘는 B로 보겠답니다. 그랬다면 여기에 질량 M은 얼마입니까? 그게 니은이죠. A분의 B. 니은 맞았죠. 문제가 묘하죠. 그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필요로 하기도 해요. 물론 그 기억에 등가속도 운동이겠지? 디귿의 알짜임은 일정하겠지? 그건 문제 안 되죠. 니은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프에서. 자, 하나만 더 넘어가 보자. 문제 15번.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이 문제 15번을 충분하게 뜯어본 사람은 야 뭐가 어렵다 그러니 문제를 기억하는 순간,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인식하려 그러면 아주 복잡한 여러 개의 요소에 눈깔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죠. 일단 문제는 기억에서 묻는 게 뭐냐면 A와 B가 충돌한 다음 여러분들 그 그래프 나를 봐봐. A와 B가 충돌을 먼저 하면서 ET의 시간이 걸려요. ET. 충돌하는 동안 ET가 걸린 다음에 A는 0에서부터 3P0로 아니지 잘못 얘기했어요. A는 2P0에서 마이너스 P0로 변해요. A는. B는 0에서부터 3P0로 변합니다. 이때 A와 B가 충돌한 후에 충돌 전과 운동 방향 반대쪽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A는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그게 A 가지고 따지는 건데 B하고 충돌할 때니까 ET 부근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A는 처음에 2P0였고 A는 처음에 2P0였고 나중에 그게 -P0로 변하였다. -P0로 변하였다. 그럼 이게 운동량의 방향이 플러스일 때 여기서는 운동량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니까 하필이면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얘기야. 기억은 기껏해야 이 방향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 속도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게 맞죠. 기억 맞았고. 니은에 BC가 충돌한 다음 B와 C는 B가 P0가 됐고요. P0가 됐고 C는 2P0가 됐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보이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일단 써놨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B의 질량이 C의 질량의 2배래요. B의 질량이 C의 질량의 2배. 알겠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물리적 법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속도를 V라고 하면 야 이거 4V. 이렇게 가야 되지. 따라서 속도는 C가 4배. 니은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주 산만해 보였지만 운동량의 방향으로 속도 방향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얘기. 두 번째는 운동량이 mv인 거 모르세요? 이 얘기. 개념으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풀어봐야 이런 거에 적응력이 생기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평균임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었잖아요. 평균임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었는데 그럼 이건 시간분의 충격량 이렇게 쓸 수 있죠. 하필이면 여기 문제에는 충격량이 안 나와 있고 운동량의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B가 A하고 충돌할 때 A와 충돌할 때 하고 그 다음에 C와 충돌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따지라는 거지. 나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렇게 정돈해서 필요한 정보로 싹 나눠가지고 산수를 빨리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B가 A하고 충돌할 때는 앞에 2t라는 시간이 걸렸고 2t. C라고 하는 걸 충돌할 때는 C와 B가 충돌할 때는 t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 걸 보면 2t 동안 운동량은 3p0 변했고 3p0 A와 충돌할 때는 그 다음에 C하고 충돌할 때는 2p0가 변했습니다. 끝에 결국 이쪽이 더 작죠. A와 충돌할 때가 더 작다예요. D가 틀렸죠. 다소 좀 헷갈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시험장에서 풀 때 알긴 아는데 정돈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연습이 부족해서 정돈이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막 정돈을 하긴 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 이때 아우 몰라 그러면서 던지는 습관 이걸 참아내는 능력도 물리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뒤에 있는 문제 3문제가 더 있는데요. 좀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좀 빨리 해결하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